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에너지 산업이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거 시티글로벌증권 아시아 주식 파생 상품 운용부서에서 재직했고 현재는 T컴퍼니 대표를 맡고 계신 윤한홍 대표님과 함께 탈탄소 시대 미래 에너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친환경 산업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수소 산업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고 전통 에너지 산업인 석유 가스 산업은 급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가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의 지난 10년간 주가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도 상당히 올라서 30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동기간 테슬라는 13,890%라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그 성과의 대부분이 최근 2년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국내 최대 전기 배터리 기업인 LG화학도 2018년 이후 코스피와의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30% 정도 오르는 동안 11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친환경 시대에 수혜를 받는 산업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신재생 산업이 각광받는 동안 이게 그림자처럼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최대 오일 기업인 엑슨모빌의 경우는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가 210% 상승을 한 반면에 고작 40% 상승에 그쳤고요. 최근에 그나마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오일 가격이 상당히 회복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보다도 훨씬 더 못한 주가 상황을 보고 있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엑슨모빌 같은 기업은 한때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친환경 시대에는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US라는 개념 때문에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CUS는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는 Sequestr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탄소 포집과 이용, 저장, 격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CCUS는 오일 산업의 방어책일 뿐만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오히려 석탄 산업 같은 아주 옛날 공해 산업조차도 CCUS 개념을 활용하면은 친환경 시대에 적합한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CUS를 통해서 이 전통적인 오일가스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비결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그리고 천연가스 개질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치를 이용해서 포집을 한 이후에 이것을 지하에 영구 격리하거나 아니면은 우레탄이나 탄산칼슘, 비료, 바이오디젤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 산업은 그 작동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의미인데 CCUS는 적극적으로 이 줄이는 것이 아닌 이 양을 없애버린다, 마이너스 쪽으로까지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엑슨모빌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비난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카리브 해저에 보유하고 있는 폐유전 또는 폐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영구 격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용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용량이 5조 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간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낸 총량이 2조 5천억 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해 350억 톤씩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조 톤의 용량을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년,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 용량이요.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도 엑슨모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산화탄소를 처리한다면은 인류는 이산화탄소 처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런 석유 가스 업계에서 이런 CCUS를 별로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장 비용, 포집 비용 이런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엑슨모빌 예를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이 회사가 만드는 석유와 가스를 인류가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5억 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엑슨모빌이 카리브해 유전에다가 10억 톤을 한 해에 묻는다고 한다면은 5억 톤의 공해를 일으키고 10억 ton의 공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5억 톤만큼의 더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데 비용이 분명히 크게 들 텐데 그 비용이 지나치다면 그 방안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산업은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실행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하면서 얼마나 비용이 낮아지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엑슨모빌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엑슨모빌이 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데 만약에 톤당 50불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150억 달러인데 매립 비용은 250억 달러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비록 돈을 많이 벌고 큰 회사이긴 하지만 본인이 내는 이익으로 탄소 매립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인류가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서 해결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인데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7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은 30불 정도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30불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5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충분한 정도로 올라준다면 CCUS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최근의 조치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최근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소 국경세는 전 세계에 편차가 있는 탄소 가격을 단일화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인류의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하여 저는 유럽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탄소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CCUS를 통해서도 이 수익을 내려면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뭐 그 기간 동안은 기업의 생존을 걱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석유 산업의 특정한 기술이 있습니다. EOR이라는 기술과 그다음에 EOR과 수소 산업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유가스 산업이 줄 수 있는 NET라는 개념 때문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ET라는 것은 네거티브 에미션 테크놀로지를 줄인 말입니다. 설명을 우선 1번부터 드리자 보면은 EOR이라는 것은 Enhanced Oil Recovery의 약자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셰일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원유나 천연가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으로 50불의 보상을 이 원유가스 업계가 받았다고 하면은 50불의 보조금을 받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보조금을 받고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30불어치의 석유가스를 더 캐낼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이 2배로까지는 아니어도 50불 더하기 30불 해서 뭐 80불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1톤을 처리하는데 탄소 배출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EOR들이 CCUS의 큰 우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 에미션 테크놀로지라는 것인데 테슬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동종업계의 포드 자동차가 1년에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할 때 테슬라 자동차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고 철강제를 쓰고 하면서 역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그것의 절반인 5천만 톤밖에 안 내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조차도 이산화탄소를 덜 내보낸다. 이런 것이 친환경 기업의
개념으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테슬라는 네거티브 에미션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리듀스드 에미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줄어든 탄소 배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엑슨모빌의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톤을 내보냈지만 10억 톤을 다시 걷어들여서 묻어준다면 마이너스 5억 톤만큼의 개념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원유가스 업계는 지구온난화 저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비난을 받던 회사가 이 수익도 내고 이 지구 환경 개선에 대한 칭찬도 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도 있겠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매립에도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이산화탄소 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야 이 산업이 수익성이 생길 것인가? 결국 쓰레기 처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만 보아도 엄청난 산업이 이미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유럽에서 70달러까지 상승한 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한 50불 정도라고만 가정을 해봐도 연간 35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다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175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테슬라 자동차 같은 회사가 절반 정도를 줄여준다고 하면은 175억 톤 정도를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5억 톤은 줄여주고 175억 톤은 매립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875조 원이라는 규모의 엄청난 이 매립 산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장이 사실은 새로운 시장으로 생겨나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석유가스 산업이라는 말씀이 저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EU에서 탄소 배출권이 70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이런 CCUS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EU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30불, 40불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죠. 벌금의 개념인데 벌금의 개념으로 무는 것이 더 본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그것이 2배, 3배까지 올라가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거를 벌금을 내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액수가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CCUS 프로젝트들은 일종의 장치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 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의사결정과 실제로 탄소 포집이 일어나는 그 시점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작을 해도 저희가 이 산업의 본격적인 수익성 창출은 2, 3년 정도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아직은 작다는 데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가격은 70불로 높아 보이는데 처리해야 될 탄소량이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양이 작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장치를 들여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 산업에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인류가 원하는 바는 350억 톤의 저희 배출량 전체를 다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CCUS 산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스전 업체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특히 유망할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대표적으로 서방 석유가스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인 엑슨모빌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꼭 그 회사가 최선의 대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텍사스에 위치한 그 유명한 셰일 가스 업체들, 셰일 오일 업체들 이런 쪽들이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저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운송 보관 비용이 싼 소규모의 지상유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그런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XOP라는 ETF인데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ETF입니다. 이런 ETF들은 지금 굉장히 그 싼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 종목들로는 옥시덴탈, 파이오니어, 데본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회사들인데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ETF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저위험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로 위치한 지역들이 뉴멕시코하고 텍사스에 걸쳐 있는데요. 지도와 그다음에 사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이 지역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매립할 수 있는 후보 지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기존의 많은 유정들이나 가스 정들을 말하자면 뚫어놓은 회사들은 용이하게 이산화탄소 매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비용으로요. 이산화탄소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모아야 할 텐데 네. 그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동시키게 됩니까? 네. 그것도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아마 태어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애나나 텍사스에 많이 있는 석유화학 단지, 정유 단지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시 지역인 뉴욕주나 기타 캘리포니아주 이런 쪽에 있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도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대기 중에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모아야 될 텐데 모으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텍사스나 뉴멕시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 수단이 가장 싼 것이 역시 시설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서 고정비는 높지만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아마 파이프라인 산업은 새로운 수익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면은 텍사스나 뉴멕시코에서 채취한 가스를 캘리포니아나 뉴욕으로 운송시키는 그런 천연가스 운송용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은 반대쪽의 파이프라인은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파이프라인 회사들은 과거에는 단방향으로 텍사스에서 뉴욕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에서 과금을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오는 말하자면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주는 또 통행세를 또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미국의 파이프라인 회사들도 굉장히 쌉니다. 수익성에 비해서 굉장히 쌌고 배당도 많이 높은데 굉장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탈탄소 시대에 석유가스 산업이 결국은 사양산업화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굉장히 현재의 수익성에 비해 낮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다시 들여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친환경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방향의 비즈니스가 쌍방향의 비즈니스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이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런 변화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지 아니면 비슷한 사정의 아시아 기업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스와 오일이 나지 않는 나라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중국은 특이합니다. 굉장히 가스와 오일의 부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존량이 전부 다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의 매장량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지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것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물이 없어서입니다. 미국의 텍사스는 강수량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양입니다. 비록 사막 지역이 있고 강수량 지역이 있지만은 둘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물을 조달하기가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륙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CO2 EOR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은 물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물 대신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물을 사용을 해서 생겨나는 환경오염 요인이 많았습니다. 물을 지하에다 주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나 여러 가지 화학약품 또 그다음에 석유가스들이 혼입이 돼서 굉장히 더러운 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물들이 지하수를 오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텍사스나 미국 여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집어넣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없애준다는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매우 환영할 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기술이 미국에서도 태동기에 있고 중국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CO2 EOR이라고 하는 기법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 CO2 EOR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자국에 있는 셰일가스전하고 셰일 오일전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미국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 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마다하지 않고 미국도 환영하는 이런 CO2 EOR 기법이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법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기법은 결국 성공할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CO2 EOR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CO2를 제거하고 남은 가스는 수소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수출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 지역에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산업들이 관련돼 있을까요? 원유와 가스 산업이 탈탄소화 할 수 있으려면 소위 블루수소가 핵심 매체가 될 것입니다. 이 블루수소에 매우 관심이 높은 기업이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들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어떤 계획을 보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블루수소를 팔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갖고 간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암모니아 내지는 수소. 제가 갑자기 암모니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암모니아는 결국은 수소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입니다. 이것들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왜 암모니아가 수소와 거의 같은 개념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는 이산화탄소 처리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산업들, 조선산업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스 운반선의 세계적인 최강 국가입니다. 이 가스 운반선이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LNG 운반선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시가스를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압축된 가스 형태로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요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결국 포집을 해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석유가스업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요 수단이 이산화탄소 운반선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LNG 운반선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더 용이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LNG 운반선은 마이너스 167도 내지는 170도 가까운 아주 극초조온을 유지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그것보다도 더 용이한 것이 마이너스 50도 정도만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다른 기술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LNG 운반선이 이산화탄소 운반선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화물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은 많은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화물이 적어서 해운업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NG도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LNG는 화물이 차서 오지만 돌아갈 때는 빈배로 돌아갔었는데 이 돌아가는 빈배에 이산화탄소를 채워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LNG 운반선의 수익성이 급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LNG 운반선의 수익성이 급상승하게 되고 많은 양의 LNG 운반선들이 운용이 되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그다음에 정유가스 산업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상식과 반하는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탄소 제로 시대의 원유가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 원유가스 산업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윤한홍 대표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